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기여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모셨습니다. 소재 부품 기업 스타트업의 100에 선정돼서 아주 꾸준하고 지금보다도 앞으로도 각광을 받은 KB 얼라이먼트의 백영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청자부터 이렇게 만나보고 가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KB 엘러먼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백영정이라고 합니다. 기업 명칭과 함께 기업 소개를 같이 좀 네네.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저희 회사가 창업을 할 당시에 네네. 그 회사명에 대한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KB 엘러먼트라는 이제 회사명은 네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소재를 개발하고 양산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네네. 이 그래핀 소재를 어플리케이션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네. 각 핵심 산업의 어플리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만드는 단 한 개 제품이라도 네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라는 인정을 받으면 그게 곧 세계에서 최고가 아니냐라는 그 코리아 베스트 포 월드 베스트의 의미를 그렇군요. 담았습니다. 네네. 기업이 2016년 만들어졌죠? 네, 그 창업 맞습니다. 과정 뭐 한번 뒤돌아보시죠. 네. 저희는 그 2016년 9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네네. 창업 당시에 이제 나노 소재에 관심을 갖고 2년 정도 이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시장성 검토 등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2016년 이제 9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창업 이후에 약 4년 정도 이제 소재 개발에 집중적인 이제 투자를 하게 됐고요. 네네. 본 이제 완성된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이제 국내 대기업인 삼성, LG 디스플레이 등의 이제 2년간 양산 테스트를 받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1차 협력사로서 네네. 그래핀이라는 소재를 디스플레이 산업에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한 성공 사례를 만들었던 것이 가장 큰 이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워낙 이렇게 빨리 네.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성장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자금도 잘 받고 그랬다면요. 그 과정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사실은 자금을 잘 받지는 않았고요. 네네. 이제 그 창업 이후에 약 4년 정도 제품 개발이 완료돼서 이제 상용화로 이어질 때까지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흔히 네네. 이제 데스밸리라고 이제 네네네.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급여도 못 줄 정도로 정말 그런 이제 위기 상황들도 많이 겪게 됐고요. 사실 그래핀이라고 하는 이 소재에 대한 좀 부정적인 선입견도 있고 또 그래핀에 대한 좀 다소 과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초기에 투자를 받는 데에서는 일반적인 그 벤처 기업보다는 100배는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핑의 전적인 세계적인 꿈의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점 때문에 아마 관련된 업체들이 특히 또 소재 산업이고 네. 그래서 자금을 받기가 어려웠었다 하는데요. 최근에 좀 굉장히 이제 꽃을 피우고 있다면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 그래핀 소재를 개발한 이후에 네네. 이 상용화에 이제 그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사실 그래핀 시장이 2010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해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상용화의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그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 약 50개 정도 되는 이제 그래핀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케미칼을 사용하는 화학적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황산에 흑연을 투입을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그 화학 반응 과정에 네네. 탄소의 분자층을 분리시키는 그런 이제 제조 공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화학적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약 30여 개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도 복잡해지고 재료비도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최종적으로는 1g에 10만 원 정도 하는 너무나 높은 비싼. 고가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안 되는 그 근본 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용화되기까지 소위 벤처 캐피탈에서 자금을 받기까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했을 때는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 또 관련돼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과장되거나 이런 쪽에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맞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제 그래핀의 어떤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용화 부분에 있어서 네네. 우리가 그래핀을 흔히 꿈의 신소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네. 이것이 상용화를 어디인가 최종 제품으로 만든 그런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네네. 너무나 비싸다는 거죠. 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요즘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 네네. ESG를 많이 네네. 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까지 그래핀을 만드는 화학적 방법은 사실 굉장히 그 많은 양의 오폐수와 산성, 가스 등의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네. 저희가 올해 양산 공장을 투자를 하고 셋업을 하는 과정에서 새삼 느꼈습니다만 네네.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어떤 산업도 영위하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회사는 단 한 방울의 케미칼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어떤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종전과 달리 그래픽을 생산하는데 그 지금 단 하나의 사육적 부분도 사용하지 않는다. 네. 그럼 어떤 공법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그래핀이라는 거는 흑연의 탄소 분자층을 분리시키는 네네네.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 에너지를 과거에는 화학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고 저희가 개발을 한 기술의 경우에는 일반 대기 상태에서 플라즈마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네네. 연속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 되겠고요. 이 기술은 이제 국내 특허 등록이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핀을 하는 이제 나라인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까지 다 특허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상생활에서 그래핀이 소재를 해서 들어가 있는 상품들 같은 거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그 좀 아시면 이 그래핀이 어떤 소재구나 어때서 이렇게 아실 수 있거든요. 그거 좀 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런 얘기는 좀 다소 좀 그 조심스러운 얘기도 합니다.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사실 이제 저는 그래핀이라는 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뭐 양심을 걸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인 그 소비재에 일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의 그 왁스 또는 뭐 그 신발 깔창에 그래핀을 적용했다. 네네. 또 뭐 엔진 오일에 적용했다. 이런 이제 마케팅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네. 실제로 그래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 특성대로만 어떤 제품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뛰어난 특성을 갖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네. 최종 제품에서는 주객에 맞지 않는 이제 어떤 용량이 들어간다든지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좀 그래핀이
정말 그래핀의 성능을 내는 제품을 일상 소비재에서 찾아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저희도 뭔가 저희는 이제 B2B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좀 그래핀 소재를 직접 개발하고 양산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뭔가 좀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좀 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그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네네. 이제 항바이러스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반 그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어떤 항균 소재에 저희가 테스트를 쭉 해왔고요. 네. 아마 12월 달 정도 되면 네네. 출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상용하는데 비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걸 확 낮췄으면 네. 기존에 그래핑 하는 데서 그 단위를 이렇게 보면 얼만큼 이렇게 우리 배 대표님 회사에서는 낮췄는지 그것 좀 네. 비교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핀을 제조하는 방식은 화학적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수십 개의 공장을 진행하고 또 그 화학 케미칼 또 케미칼을 가지고 공정을 진행한 이후에 폐기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전체 그 제품의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개발한 것은 단 5개 공정만으로서 그래핀을 제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이고요. 네네. 이 5개만의 공정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만드는 이 그래핀은 비산화 그래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네네. 비산화라는 것이 산화환원 방식의 제조 기술이 아닌 그런 산화 공정을 안 한다. 흑연에서 바로 추출한다. 그래서 비산화 그래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만큼 그 제조 공정이 기존의 것들은 많다가 5개 정도 축소시키면 생산 코스가 그러면 젊은 데서 상용화하기가 더 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그래핑 이런 기술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인지 탑이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핀은 크게 보면 이제 2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CVD, 그러니까 화학 증착 방식의 진공 챔버에서 네네. 탄소를 그 결합시키는 그래서 대면적의 한 개의 그래핀층을 만드는 대면적 그래핀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이제 그래핀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전기 전도성 또는 전자 이동성 이런 부분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하나의 증착막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보다 빠른 스피드의 메모리 소재가 가능해지고 바이오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하지만 넘어야 될 허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네. 반면에 이제 그래핀을 산업에 응용하기 위해서 파우더 형태로 만드는 이제 그런 시장, 네네. 그 분야가 저희가 하는 분야이고요. 네네. 그 파우더를 가지고 각 핵심 산업에서 네. 필요로 하는 신소재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확대해가는데 이제 저희가 역량을 쏟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소부장, 소재 부품과 관련해서 이런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해서 좀 소재 부품과 관련된 이런 스타트업의 100이라고 해서 종전에는 이제 월드 클래스 100 정도 해서 중견기업 이렇게 있었습니다는 최근에 그 소부장 스타트업 100 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선정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독특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소부장 100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을 짧군요. 했고요. 네네. 매년 20개 기업을 20개. 선정을 하고 네. 2024년까지 5년간 총 100개의 네. 그 소재, 부품, 장비를 사업을 하는 또 그걸 통해서 국내 그 국산화 그리고 유통망을 원활히 구축하자라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네. 네.
매년 이제 20개 기업을 선발하는데 6개 권역에서 1차로 이제 사업성 검토를 하고 네네. 2차로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발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2차까지 진행을 통해서 최종 후보 기업 60개를 선발을 하게 되고요. 네네. 이후에 이제 60개 기업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멘토링과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국민평가단 앞에서 네. 최종 발표를 하게 되고 국민평가단의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20개 기업이 선발되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저도 이런 거 관련해서 심사위원회에 왔습니다는 굉장히 연구하네요. 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해서 첫 번째 나왔어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왜 첫 번째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 아무래도 그 최근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이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그래핀에 있어서는 네네네. 또 세계적으로 한국의 그 기술 선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를 처음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실 영광을 주셨는데 네. 그러한 전체적인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부합됐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핀의 이게 적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기본적으로 방산검천 지금 뭐 미국의 방산업체들만큼 우리나라가 좀 판매처를 좀 잠식하다 네. 보니까 그쪽에서도 좀 고민한다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소재 부품 네, 관련돼서 네. 이게 받쳐줬기 때문에 그런 게 네, 아닌가 네. 생각하는데요. 네, 네. 실제로 그래핀을 해서 이 방탄할 때는 굉장히 아주 성능이 뛰어났더라고요. 가볍고. 네, 네, 맞습니다. 그 대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이제 그래핀의 어떠한 특성을 응용을 하느냐 일 텐데요. 네네.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도 네. 이 방위 산업 그러니까 그런 그 국방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특히 그 그래핀이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강도, 네네. 흔히 강철보다 200배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핀을 가지고 경량화 소재나 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이런 방탄 소재 이런 쪽에 충분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확대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네. 예측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소재라고 하는 것은 네네. 과거에 그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이동하면서 뭐 네네. 철이라는 금속이 한 시대를 리딩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지구상에 사실 어떠한 소재보다 그래핀만큼 뛰어난 소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우리가 흔히 그 미래 핵심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네네. 어떤 전기 자동차의 그 2차 전지 네네. 이런 또 반도체 이런 쪽에 있어서 과거에 사용하던 어떤 소재의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네네. 앞으로 그래핀의 시장은 굉장히 폭넓게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아주 간단한 예로 최근에 이제 벤처 기업들의 전시회를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은 네네. 정말 저희도 상상하지 못할 그래핀을 응용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의 상품들이 나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핀 소재 시장의 이 출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업계에서도 그냥 앞으로의 여성 옷재 아주 첨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수요초와 네네. 그 그래핀 섬유에 대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핀을 섬유에 융합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신축성입니다. 신축성. 네. 아. 이 그래핀 소재가 이 팽창 보건, 이 수축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섬유 자체도 그러한 이제 특성을 가져갈 수 있고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을 간다면 발열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겠군요. 또, 네네. 네. 항균의 섬유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핀을 응용해서 자동차 이렇게 이제 껍데기라 그러죠. 자동차 이렇게 네. 해서 탁 해서 철로 만든
네네. 껍데기랑 네. 충격 시험을 했더니 네네. 철은 확 들어가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핀으로 한 것은 그냥 네네. 뭐 상처도 안 난다는데 네,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한번 왜 그렇지? 소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탄소 소재가 가지고 있는 강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장단점이 있는데 네네. 강도 자체가 철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어떤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또 무게를 줄이는 목적에 그런 부분을 많이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그 무게를 좀 줄이고 네. 강도를 완충시킬 수 있으면 사람은 그만큼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한데 도움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뭐든지 충격 방도라는 게 무게, 그죠? 네. 무게 완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적을 때는 결국 사람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네,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그런 이제 안전 관련 부분에 있어도 분명한 이제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네. 다만 이제 자동차와 같은 어떤 프레임이나 외장재 네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핀을 적용을 해서 그런 기기적 강도를 높이거나 네네. 할 때에 아직은 그 가격이 높아지는 좀 허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특별히 그 예. KB 얼라먼트 모시게 된 거죠. 예, 그런 뭐 거에 대해서 가격을 좀 많이 좋습니다. 예. 예, 뭐 지금은 저희가 기존의 이제 그래핀 대비 10분의 1 가격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네네.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좀 더 가격을 낮춰서 상용화를 아주 일반적인 산업까지 이렇게 상용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그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소재 분야에서 또 이렇게 우리 이게 해서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소재부의 동료분들한테 좀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지난 7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큰 성과를 이루면서의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뭔가를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얻은 것이 뭐냐라고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인재인 것 같아요. 초기 창업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을 구하는 그렇죠. 것. 아무래도 그렇겠죠. 또 네네. 2년, 3년 차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고급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 또 그런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함께 힘든 고비를 했고 같이 했고 또 앞으로도 그 같이 해 가야 될 직원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고맙다는 얘기와 함께 늘 뭐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욕 먹지 않는 대표가 되겠다. 그리고 회사의 성장이 개인의 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저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의 미래상 관련해서 네. 앞으로 우리 그 KB 얼라먼트는 어떻게 네. 입장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네. 이런 쪽을 좀 시청자 여러분 직접 보시면서 네, 말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작년 이제 12월 달 그 파주시 신촌산업단지에 국내 최초로 비산화 방식의 그래핀을 연간 15톤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양산 공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이 완공된 이후에 저희는 좀 더 핵심 소재, 또 미래 핵심 산업에 이 그래핀 소재를 확대하기 위한 많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24년 기술특례 IPO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그래핀 소재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주변의 반응 또는 시장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 제가 이게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그 걸림돌이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가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놔야 이후에 한국에서도 소재를 가지고 창업하는 그러한 그 시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저희가 그 모범 사례가 되겠다. 그것이 어찌 보면 그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고 책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이렇게 시청자분을 보면서 저도 많이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강하게 느낀 것은 우리 그 배 대표님이랑 30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든 것은 불굴의 어떤 굴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또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어떤 희망을 잃지 않은 점, 그리고 주변 기업에 대해서 어떤 본보기를 마련해 준다는 책임성, 사회적 책임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 중에서도 환경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는 점, 남을 생각하는 점, 이런 것을 이렇게 곰곰이 새기시면서 들으실 걸 바라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